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코칭 스태프과 지도부 인사들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 그 팀킴 응원하면서 뭐 이렇게 국민 딸이다라는 칭호까지 얻었던 굉장히 유명했던 또 인기 많았던 팀인데 이 팀킴이 김경두 전 컬링연맹 회장 또 김민정 감독의 어떤 갑질을 폭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팀킴이죠. 예, 감독 등 지도부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그리고 의성군 측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예. 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부가 자신들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예. 그리고 팀을 사유화하여서 굉장히 자기들이 부각될 수 있는 행사에만 나가도록 했다. 네. 그리고 금전에 있어서도 착복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12장에 이르는 이제 폭로 내용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예. 먼저 김민정 감독이 이 부상을 당한 선수 대신에 직접 선수로 뛰려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김초희 선수였죠. 당시 예. 부상이 있어서 엔트리 확정 단계에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경두 교수라고 이제 그 호소문에는 칭해져 있는데요. 예. 예, 김경두 교수가 자신의 딸이자 감독인 김민정을 팀에 넣으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 과정에서 김은정 선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김경두 교수가 단체로 선수들을 불러놓고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 김민정 감독이란 분이 김경두 회장 직무대행의 딸로 알려졌는데 네. 그 한 선수 팀킴의 한 선수죠. 김영미 선수는 김민정 감독 아들 어린이집 행사에 불려간 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장반석 감독이 반박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큰 부당한 느낌 없이 그냥 자진해서 갔던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SNS 사용도 금지했고 인터뷰도 지나치게 통제당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면 김경두 전 회장이 좀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네,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굉장히 네. 이 팀킴에게 관심도 많았던 상황이고요. SNS 상에서 좀 교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조용했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좀 감독들이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에게 정보를 제한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은정 선수가 평창 패럴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은정 선수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예, 그 밖에도 후원사인 신세계와의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 행사에 말도 하지 않은 채 등장하지 않아서 후원사와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빠, 딸 이런 관계를 떠나서 자질만 있다면야 큰 문제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김민정 감독의 자질 문제 그러니까 팀킴이 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컬링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김민정 감독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자질 문제도 거론을 했죠. 네, 김민정 감독의 경우 자질도 자질이지만 감독으로서의 직무도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태만했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로 인해서 김초희 선수가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욕설이 오가는 상황까지 갔었고요. 이렇게 좀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훈련을 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네. 감독 등 지도부 등에서는 직무를 태만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질까지도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훈련비 또 상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게 사용이 됐다는 부분도 있죠. 네.
지금 그런데 제가 전문상으로 읽어봤을 때는 네. 상금에 대한 내용보다는 팀킴이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훈련 지원금을 매니지먼트사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경두 교수가 뭐 선수들에게 이거는 그냥 뭐 단체로 지원이 되는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 이게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계약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하고요. 예. 실제로도 매니지먼트사가 뭐 광고 등 홍보 효과를 위한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지급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김경두 교수 등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전체 팀을 위한 금원으로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해명을 하는 게 봤더니만 김경두 전 부회장이 어떤 명의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상금 같은 경우는 투어 참가비 또 외국인 코치 비용도 그렇고 장비 등에 사용이 됐다. 그래서 팀 공용 통장이었다는 말을 일단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선수들은 전혀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불만 제기한 부분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김 부회장이라든가 다른 분들께서 이걸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금원이 들어올 때 보통은 목적이라는 게 정해져서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그 목적과 다르게 이제 사용을 한 경우 이 사람은 김경두 전 부회장은 단순 보관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목적에 정해진 금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면 횡령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안이 이렇게 좀 불거지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또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경북도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김민정 감독에 대해서도 예. 직무집행 정지를 할 것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밝혀진 이야기 이외에도 또 다른 무슨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컬링팀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기회가 있는데 뭔가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뭔가 지도부의 교체는 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한체육회 차원의 어떤 확실한 진상 조사는 좀 필요해 보이겠네요. 왜 그러냐면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뭐 폭로라기보다 진실을 알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뭐 대한체육회 내에서도 뭐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밝혀진다면 이에 따라서 징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예.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던 이 전북 익산 장전마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인근 비료 공장 지하에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가 숨겨져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익산 장전마을은 약 25가구 그리고 8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예. 네, 이 마을에 약 500m 떨어진 곳에 비료 공장이 세워졌는데요. 네. 이게 200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암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2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35세의 건장한 청년도 갑작스럽게 위암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예.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뭔가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조사 끝에 이 지금 공장에 콘크리트 건물 아래에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폐기물 저장 탱크로 보이는 시설이 깊이 묻혀 있었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좀 오염되게 해서 그러니까 오염원 식수를 한 주민들이 암에 걸리게 됐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뭐 지하에 물결이 나오는 곳에 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졌고요.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식용하는 뭐 수원이랄지 그리고 실제로 이
이 비료 공장에서 굉장히 오염된 공기도 많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조사를 해봐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폐기물이 지하 약 4.5m 정도의 굉장히 수백 톤 넘게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과 무관하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정확한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학조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역학조사 결과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정확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뭐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고요. 뭐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1급 발암 물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뭐 5배 넘는 검출이 되었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현재까지 그냥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는 결과에 불과하고요. 올해 말까지 일단 1차 조사는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차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조사 결과 이게 진짜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이렇게 숨긴 거라면 이게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게 네. 되는 건가요? 네, 이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따로 정해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예, 폐기물 경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료 공장의 경우 은폐를 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보이는 정황은 굉장히 명백하고요.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 환경부 차원에서 역학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익산시 측에서는 이미 그 공장 그 부지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해서 불법 폐기물이 얼마나 좀 묻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촉구를 하기도 했고 또 아울러서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당 수사도 좀 병행되지 않겠냐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법당국 수사라는 게 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지자체 측에서 고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예. 대책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암 환자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숨지거나 투병 중인 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보상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일 텐데요. 예. 뭐 이런 비료 공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뭐 이런 오염 물질이 배출됨에 있어서 굉장히 뭐 현저하게 국가 측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뭐 국가 배상이랄지 이런 게 논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료 공장은 사인이기 때문에요. 예. 이 지금 사망하신 분들이랄지 투병 중인 분들은 이 비료 공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장이 뭐 이렇게 뭐 파산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과정 그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난다면 이분들이 배상을 받는 것도 좀 요원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에게 경제력이 없다면 네, 보상을 받을 길은 조금 요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환경부에서 1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음 달 말쯤 나온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예.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용주 의원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30분 빨리 만에 끝났어요. 끝났다고 예. 하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조사가 30분 만에 끝났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분들이 의아해하셨던 네,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실제로 이 행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여러 건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상황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건데 이용주 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끝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로도 뭐 하나의 행위 사실이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운전을 얼마나 했느냐인데 여의도에서 서초구 반포동 자택까지 스스로 운전했다는 적발 당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집까지는 대리운전을 했고 집 근처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상 적발 당시의 수치가 딱 나와 있고요. 0.089%이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관련 사실은 확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하지만 뭐 행위 사실에 있어서는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당시 그 블랙박스 영상이랄지 뭐 CCTV 화면을 통해서 특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뭐 실제 적용되는 법조랄지 형사처벌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안 했고 집 근처는 이제 거의 뭐 도로가 아니니까 여기 와서 이제 보통 파킹을 위해서 뭐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서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네.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걸 알 수가 없는 이거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검찰에서 이런 유죄 사실을 밝혀내야 하고 그것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사실 적발된 장소가 굉장히 큰 대교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도로에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상황이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 의원이 보니까 그 부산을 찾아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없냐는 있었냐 없었냐는 그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국민들을 비롯해서 이 친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는 배신감이 들어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뭐 이게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랄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국회의원이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다는 것은 정말 뭐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네. 뭐 그렇습니다. 일을 더 심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난 여론에 있어서는 좀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사그라드는 부분은 있겠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영주 변호사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